현실과 구분되지 않는 가상현실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원하게 될까? 앞으로 20년 안에 벌어질 변화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노동은 줄어들고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일을 대신하고 가상현실은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지금도 챗GPT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고 의사보다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기자보다 빠르게 기사를 씁니다. 10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였던 것들이 지금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VR 기기는 아직 어색하고 무겁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감각의 재현, 몰입의 완성, 현실과의 경계 소멸, 그 방향으로 기술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굳이 힘들게 현실에서 이루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1. 원하는 삶을 바로 체험할 수 있는 시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0년대 파리의 한 카페에서 글을 쓰는 삶. 프리미어리그 구단의 에이스로 뛰는 커리어. 대통령으로서 역사적 결정을 내리는 순간. 수십만 명의 팬들 앞에서 무대에 오르는 연예인의 삶. 이 중 하나라도 꿈꿔본 적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루지 못한 채 포기한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재능이 부족했거나 출발이 늦었거나 현실이 허락하지 않았거나. 그런데 이걸 노력 없이 체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감각은 완벽하게 재현됩니다. 파리의 공기, 경기장의 함성, 권력을 행사할 때의 긴장감, 팬들의 시선이 몸에 닿는 느낌. 감정도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성취의 짜릿함, 인정받는 따뜻함, 자유로운 삶의 가벼움. 몰입도는 현실과 구분이 안 됩니다. 헬멧을 벗기 전까지는 그 세계가 전부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이 줄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걸. 파리에서 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자유롭고 낭만적인 느낌을 원했던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열광받고 인정받는 느낌을 원했던 것입니다. 목표는 수단이었고 진짜 원하던 건 그 수단이 가져다줄 감각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대부분 착각이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하면 자유로울 것 같고, 인정받으면 비로소 완성될 것 같다고. 그런데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걸.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인간은 경험하기 전까지 욕망을 과장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영양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얼마나 행복해질지, 나쁜 일이 생기면 얼마나 불행해질지를 실제보다 훨씬 크게 예측하는 경향입니다. 복권 당첨자들을 연구한 결과 당첨 후 1년이 지나면 행복도가 당첨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대로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들도 1년 후에는 일상적인 행복감을 되찾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인간은 적응합니다. 그리고 적응하고 나면 그게 다시 평범해집니다. 그래서 포르쉐를 타보기 전까지는 인생 목표가 되지만 타보고 나면 그냥 차가 됩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사기 전까지는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사고 나면 다시 더 큰 평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목표를 이루는 순간 목표는 사라지고 다음 목표가 나타납니다.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간은 평생 달리기만 하다 끝납니다. 3. 가상현실의 진짜 의미. 많은 사람들이 가상현실을 단순한 오락이나 쾌락으로 봅니다. 게임의 연장선, 현실 도피의 수단, 혹은 중독의 새로운 형태. 물론 그런 방향으로 흐를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욕망을 확인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부자의 삶을 살아봅니다. 넓은 저택, 고급 차, 원하는 것을 돈 걱정 없이 사는 일상. 처음엔 짜릿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면 어떨까요? 일주일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결국 그것도 익숙해지고 다시 무언가가 허전해진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권력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결정이 나를 통해야 하고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는 삶. 처음엔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그 무게와 고독을 직접 느끼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체험하고 나서 깨닫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원했던 게 정말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책에서 읽어서 아는 것과 직접 살아보고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그 직접 체험을 압축해서 제공합니다. 4. 깨달음은 뇌의 작용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깨달음은 어떤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결국 뇌의 해석 변화입니다. 같은 현실이라도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충분히 만족합니다. 월 3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되냐며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여유롭습니다.
외형적 조건은 똑같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이 해석 구조는 어디서 오는가? 대부분 비교에서 옵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300만원은 부족하고 나보다 못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300만원은 충분합니다. 같은 숫자인데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다양한 삶을 빠르게 체험하며 이 해석 구조를 더 빨리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부자의 삶을 살아봤는데 행복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착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가져봤는데 고독했다면 권력에 대한 과장된 욕망이 사그라듭니다. 체험이 해석을 바꾸고 해석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또 체험이 많아질수록 욕망은 줄어든다. 직접 경험해보면 알게 됩니다. 이건 아니네. 이 정도면 충분하네. 이게 반복되면 생기는 변화가 있습니다. 과장된 욕망이 줄어듭니다. 갖기 전까지는 전부인 것 같았던 것들이 가져보고 나면 그냥 하나가 됩니다. 비교도 줄어듭니다. 남의 삶을 살아봤는데 그게 내 삶보다 나을 것도 없더라는 걸 몸으로 알게 되면 더 이상 남의 인스타그램이 부럽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경쟁도 줄어듭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나면 남이 달리는 방향으로 같이 달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는 감각 하나. 지금 이 정도도 괜찮다. 이 문장이 패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욕망이 정리된 사람의 문장입니다. 굳이 더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의 문장입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성취입니다. 6. 물론 위험도 있다. 같은 기술이지만 전혀 다르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쾌락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극적인 경험만 반복하고 현실로 돌아오기 싫어집니다. 이 경우 욕망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현실은 점점 더 초라해 보입니다. 마약과 구조가 같습니다. 뇌는 자극에 적응하고 나면 같은 자극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더 강한 것을 찾게 됩니다. 욕망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삶을 체험하되 그 안에서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식. 이 경우 결과가 다릅니다. 욕망이 정리되고 삶이 가벼워집니다. 뭘 원하는지 모른 채 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선택하는 삶이 됩니다. 기술은 방향이 없습니다. 쓰는 사람이 방향을 만듭니다. 7. 그래서 미래는 이렇게 바뀐다. 예전에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유리했습니다. 돈, 권력, 인맥, 정보. 이 모든 것은 가진 자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확인해본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쓸데없는 목표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사람. 남과 비교하며 소진되지 않는 사람.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방향이 명확합니다. 방향이 명확한 사람은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힘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은 오래갑니다. 반면 욕망을 확인하지 못한 채 달리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달리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공허한지 모릅니다. 다 이뤘는데 왜 여전히 불안한지 모릅니다. 확인하지 않은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달성해도 다음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8. 결국 남는 선택. 가상현실이 완성되면 우리는 결국 두 가지 삶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계속 달리는 삶. 더 많이, 더 높이, 더 빠르게. 가상현실을 쾌락의 도구로 쓰면서 현실의 욕망은 그대로 유지하는 삶. 이 삶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달리는 트랙만 하나 더 생길 뿐입니다. 아니면 시간을 확보하고 균형을 만드는 삶. 다양한 삶을 체험하면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욕망을 하나씩 내려놓는 삶. 덜 벌지만 덜 소진되고 덜 가지지만 더 선택하는 삶.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인간은 더 많이 이루어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을 때 자유로워집니다.